네, 안녕하세요. 멘탈의 전문가의 철영입니다. 네, 최근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죠. 오늘은 그 불확실성을 조금씩 소화해내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평온한 하루를 보내는데요. 증시와 암호화폐가 모두 보합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비트코인도 현재 10만 5천 달러 정도에서 큰 가격 변동 없이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우선 현재 시장을 완전히 좌지우지하고 있는 중동 상황은 추가적인 악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대충의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이스라엘과 이란이 여전히 상호 공습 중에 있고,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공격 명령을 승인했지만 아직 최종 명령은 보류 중입니다. 만약에 최종 명령이 내려지면은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이런 공격 승인이 이란을 압박하려는 전략이며 실제로 공격할 의사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펼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미국에게 참전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다만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로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원전 주변에 대피 경고를 날리면서 원전을 직접적으로 폭격할 것이란 예고를 했는데, 이 부분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란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동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유가인데, 사실 유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차피 시장에 장기적인 영향을 못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가 측면에서도 같은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 5일 이내로는 유가가 평균적으로 4.9% 정도 상승하는 일이 발생했지만, 한 달 정도만 지나도 대부분 상승폭을 반납하며 원래 가격으로 돌아왔고요. 3달이 지났을 경우에는 오히려 발생 당시보다 가격이 더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우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 이후 3개월 이내에 유가가 더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지정학적 리스크는 시장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거기에 현재 상황은 미국의 압박이 더해지면서 이란이 빠르게 조건들을 수용하며 정리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욱 빠르게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고, 이 불확실성이 소멸되자마자 꾹 눌려 있었던 시장은 마치 용수철이 튀어나가듯 강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기적 노이즈보다 100배 중요한 게 미국의 금리 정책인데요. 그리고 오늘 FOMC 결과 나왔죠. 금리는 예상했던 대로 동결이었고요. 그보다는 파월의 발언이 중요했는데, 파월의 발언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 영향으로 3분기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고, 반면 노동시장은 견고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기존의 관점을 유지했고요. 그리고 중동 사태는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에너지 가격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전반적으로 현재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도표도 발표가 되었는데, 평균적인 예측치는 지난 3월과 같은 연말까지 3.75에서 4%의 금리,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차례 금리 인하가 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만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연준 의원들이 많아지면서 평균적으로는 조금 더 매파적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은 기본적인 관점은 그대로이지만 전반적으로는 조금씩 매파적인 분위기가 나타났는데요. 근데 이게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고용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겠지만, 아주 급격하게 고용시장이 나빠지지는 않으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약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용시장과 경기가 너무 급격하게 나빠지지 않으면서 조금씩 나빠지고 있는 모습이 오히려 더 좋은 것입니다. 물론 금리 인하의 속도에는 고용시장이 빠르게 악화되는 게 더 좋겠지만, 위험자산 시장은 금리 인하가 한 달 더 빠르게 되냐 안 되냐보다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가 훨씬 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면서 금리 인하도 너무 빠르지 않게 조금씩 천천히 진행될 것으로 보는 게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에 더 가까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유동성은 이미 전고점 테스트까지 마무리하고 새로운 확장 사이클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게 다시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원래라면 가능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는 관세 전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부터 미국의 금리 인하까지 재개가 되면 글로벌 유동성의 확장은 더 빠르게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와 함께 달러의 하락도 더 빨라지겠죠. 모든 거시적 환경은 아주 좋습니다. 단지 관세와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불확실성이 장애물이 되어서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뿐이죠. 근데 이 둘은 머지않아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확실성이 사라졌을 때 현존하는 모든 자산 중 최고의 상승 탄력을 보일 자산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은 유동성 흡수제로서 유동성과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 자산입니다. 동시에 위험 자산으로서 현재 관세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자산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불확실성이 점차 사라지면서 유동성 확장 속도는 더 가속화된다면 비트코인이 가야 할 미래는 정해져 있는 길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런 큰 흐름을 모두 이해하고 있는 투자자는 이런 하루하루의 뉴스나 매일의 가격 변동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가격은 이란을 공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트럼프의 말처럼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공격하면 내릴 것이고 안 하면 오를 것이니까 이 말이 뭐 틀린 말도 아니죠. 하지만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다고 해서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원래도 장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비트코인의 사이클과도 무관합니다. 현재는 일시적으로 사이클의 발목을 잡고 있기는 하지만 조만간 시장이 이 불확실성들을 소화해낼 때쯤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어 비트코인은 다시 제 갈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라면 이런 단기적인 흐름에 집착하지 말고 항상 이렇게 큰 그림을 봐야만 하는 것이죠. 기관급 투자자들과 장기 투자자들은 이 순간에도 매집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ETF 출시 이후 급격하게 늘어났던 기관급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매집 속도는 MSTR이 촉발한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집 폭증과 맞물려서 올해 들어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게 현물 ETF들의 거래 추이인데요. 현물 ETF들은 최근 약 2주간의 거래일 동안 오로지 매수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간이 이번 중동 전쟁으로 개미들이 패닉 매도를 했던 시기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더 의미가 있죠. 개미들이 뉴스에 놀라서 공포에 질려 패닉 매도할 때 기관들은 그것을 오히려 헐값에 매집한 겁니다. 특히 가장 큰 현물 ETF인 블랙록의 경우는 최근 2주 동안 하루 평균 매집량이 약 3,000개에 가깝습니다. 비트코인의 하루 평균 생산량이 450개란 것을 감안한다면 블랙록 혼자서 3,000개의 비트코인을 가져간다는 사실은 정말로 엄청나게 의미가 큰 사실이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성공하는 투자법이죠. 개미들은 가격이 오를 때 흥분해서 과도한 포지션을 잡았다가 가격이 하락할 때 모두 청산당하거나 공포에 질려 패닉 매도를 합니다. 반면 기관과 세력들은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해서 약한 투자자들의 물량을 모두 뺏어가죠. 비트코인은 지금까지도 그러한 역사를 계속 반복해 오면서 약한 투자자들의 물량을 장기적인 비전을 보면서 투자하는 핵심 투자자들로 이동시켜 왔습니다. 시장은 인내심 없는 자의 돈을 인내심 있는 자에게로 옮기는 장치라고 얘기한 워런 버핏의 말이 비트코인 역사에서 그대로 증명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슬픈 역사는 자본주의 탄생 아래 모든 자산시장에서 반복되어 왔던 역사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감정에 이끌린 투자를 하면서 시장에서 퇴출되어 왔고요. 그 자산을 부자들에게로 빼앗겨 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로 부자들은 계속해서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제가 바로 첫 번째 책이었던 돈의 규칙에서 얘기한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신가요? 제 채널을
진지하게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모두 이 아는 자의 편에 서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만약 그러하시다면 더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자들과 함께 섞여서 함께 휘둘리지 마시고 아는 자의 편에서 굳건하게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만 하시면 시간이 알아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이 아는 자의 편에 서는 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멘탈클럽 찾아와 보시면 매일매일의 이 시황 정리와 주 1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사이클을 끝까지 완주하는데 꼭 필요한 사이클 진행 상황과 흔들리는 시장 상황 속에서 정신적으로 쉽게 견딜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한번 찾아와 보시면 대단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해서 힘들어지는 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멀리서 비전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그 멋진 비전이 여러분을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